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발표는 믹스매치라는 논문인데요. 제목은 믹스매치 A Holistic Approach to Semi-Supervised Learning이고, 이 논문 이제 구글 리서치에서 나온 최근 논문이고요. 보니까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들이 저자로 포함되어 있네요. 이앙 펠로우나 니콜라스 페플롯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, 이 논문은 이제 올해 2019년 립스에 어셉된 논문입니다. 어셉되기 전에 아카이브 올라와서 이제 이미 충분히 유명한 논문이기도 하고요.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제 세미스파이드 러닝이라는 문제입니다.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세미스파이드 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레이블 데이터랑 언레이블 데이터 두 개 모두 사용해서 이제 프레딕트 모델을 만드는 어떤 분야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. 밑에 그림 살펴보시면 이제 하얀색이 레이블 0, 검은색이 레이블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이제 하얀색, 검은색 하나씩 이제 두 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두 개의 레이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프레딕트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. 가장 간단하게 이 두 개를 가장 잘 세퍼레이트 할 수 있는. 근데 이제 이거 두 개만 이용하는 것보다 이제 레이블 데이터 두 개랑 이제 그레이로 표현된 언레이블 데이터를 같이 이용한다면 이제 우린 물론 이제 그레이 데이터의 어떤 레이블은 모르지만 이제 그 그레이 데이터가 나타낸 그 데이터 매니폴드까지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프레딕트 모델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 이제 오버피팅도 잘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윗그림처럼 오직 레이블 데이터만 이용해서 만드는 프레딕트 모델보다 레이블 데이터와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를 같이 이용해서 만든 디시전 바운더리가 더 좋은 프레딕트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어떤 컨셉으로 가는 게 이제 샘스펠 러닝입니다. 길로 표현된 거는 이제 leveraging unlabeled data, 그러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unlabeled 데이터까지 같이 이용하자는 거고요.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레이블링 자체가 워낙 비싼 어떤 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unlabeled 데이터를 이용할 수만 있다면 이제 레이블 데이터는 조금 적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샘스펠 러닝의 큰 장점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프레딕트 모델을 만들고 어떤 애큐러시 95% 애큐러시를 가지고 있는 프레딕트 모델을 만들고 싶을 때 레이블 데이터만 이용하면 예를 들면 10,000개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언레이블 데이터까지 같이 이용하면 이제 레이블된 데이터는 한 100개, 1000개밖에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제 레이블링 코스트를 한 90% 이상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럼 언레이블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, 즉 데이터 매니폴드 같은 거를 배울 수 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X랑 Y의 어떤 컨디션 디스트리뷰션, 즉 저희가 원하는 프레딕트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세미스파일 러닝의 어떤 큰 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사실은 이거는 워낙 중요한 토픽이고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프리비어스 워크가 되게 많은데요. 그런 프리비어스 워크를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언레이블 데이터의 레이블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프레딕트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컨피던트한 아웃풋, 그러니까 클래시파이의 아웃풋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엠리스트라고 가정했을 때 레이블을 모르는 엠리스트 데이터가 하나 들어왔을 때 어쨌든 이 클래시파이 아웃풋은 1부터 10 중에 하나의 어떤 컨피던트하게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아웃풋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하나의 컨피던트하고 나머지는 거의 0에 가까우니까 엔트로피라는 컨셉에서는 엔트로피가 작아지겠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레이블은 모르지만 어쨌든 아웃풋은 엔트로피가 낮게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하는 걸 저는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컨시스턴트 레귤레이션이라는 건데요.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. 플립을 하던가 이제 로테이션 하던가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엠리스 데이터 1을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려도 아웃풋이 계속 1이 나오게 하는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아웃풋의 컨시스턴트를 가지는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할 수 있습니다. 그게 약간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. 세 번째 제너릭 레귤레이션은 다들 아시다시피 L1 놈, L2 놈을 쓰거나 웨이트 디케이 같은 걸 이용해서
이제 프레딕트 모델의 오버피팅을 막는 어떤 이런 테크닉입니다.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세미스퀘어 러닝에는 레이블 데이터를 최대한 적게 쓰는 게 유리해요. 어떤 게 목적이니까. 근데 그렇게 되면 레이블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오버피팅 날 확률이 높겠죠. 그래서 이제 이런 레귤라이제이션 같은 걸 많이 써줘야지 오버피팅이 되지 않는 이제 모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네릭 레귤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테크닉입니다. 그럼 믹스매치는 어디에 들어가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믹스매치 페이퍼에서 주장하기로는 믹스매치는 이 세 개의 컨셉을 모두 이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믹스매치부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을 조금 서머라이즈하고 들어갈게요. 먼저 이제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렸던 컨시스턴트 레귤레이션에 대한 조금 약간 디테일한 설명인데요. 뭐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이제 이 컨시스턴트 레귤레이션에서 가장 뭐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죠. 근데 뭐 이제 이렇게 뭐 플립이나 이런 걸 써도 되고 뭐 노이즈를 추가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세미스퀘어 러닝에서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아웃풋을 같은 클래스로 이제 나와야 돼요. 뭐 어떤 어그멘테이션이 나왔을 때도. 그래서 이제 파이 모델이라고 불리는 경우는 이 L2 놈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. 여기서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이게 X에 대한 어그멘테이션, 첫 번째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아웃풋, 그리고 뭐 X에 대한 두 번째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이 가장 비슷하도록 만들어주는 로스가 되겠죠. 이거는 이게 L2 놈으로 이제 그 두 개의 차이를 표현해주는 겁니다. 예를 들면 뭐 엠리스트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랬다고 치면 이 뭐 P 모델에 대한 거는 뭐 10개의 디멘션을 가진 벡터겠죠. 그 10개의 디멘션을 가지는 두 벡터의 차가 가장 적은 그런 식으로 이제 P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 세타를 트레이닝시켜주는 게 파이 모델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모델입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민티처인데 민티처는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레이블이 있고 이런 인풋이 존재했을 때 어떤 첫 번째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이제 아웃풋 그리고 이게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이고요. 두 번째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아웃풋, 이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했을 때 이 두 개의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어떤 컨시스턴시 로스 이거를 만족시키는 어떤 J 이거에 대한 옵티미제이션을 하겠죠. 그럼 이제 세타가 나오겠죠. 뭐 여기서 보시면 X는 인풋, 세타 대시는 이제 그 전 모델이고 에타 대시는 이제 그 전의 어그멘테이션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세타, 새로운 뭐 이제 옵티마이즈된 파라미터, 그리고 이제 요 에타는 또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가정했을 때 이 두 개의 차를 최소화하는 우리는 세타를 배우고요. 이 세타랑 그 전에 세타를 섞어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파에 따라서 뭐 알파가 엄청 크면 이 새로운 모델에 대한 어떤 역할은 좀 제한적이 고 알파가 작으면 새롭게 배운 모델에 대한 역할이 이제 커지겠죠. 그런 식으로 이제 티처 스튜던트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 세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. 최종적으로는 이제 티처랑 스튜던트를 같이 섞어서 쓰게 되는 거죠. 이것도 사실 앞에 거랑 거의 흡사하죠. 왜냐하면 로스 자체가 컨시스트 로스로 결정이 되는 건데 앞에 거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배운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점점 순차적으로 배운다는 것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. 이제 VAT 같은 경우는 이제 Virtual Adversarial Training이라는 건데요. 위에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LDS라는 걸 배워요. 어떤 샘플에 대해서 LDS가 뭐냐면 어떤 디스턴스예요. 이거는 뭐 쉽게 설명하면 이제 KL 디스턴스라고 가정할 수도 있어요. 어떤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이랑 인풋에 어떤 값을 더했을 때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의 디스트리뷰션 차이를 우리가 LDS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래서 R, VADV, 뭐 Adversarial이라는 얘기겠죠. 그의 정의는 뭐 어떤 일정 크기를 가지는 유닛볼에 대해서 이 디스턴스를 가장 크게 만드는 유닛 어떤 R을 찾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나 어떤 궤를 같이 하죠. 그러니까 우리가 X를
X 스타라는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, 뭐 이미지나 뭐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크기만큼을 더했을 때 이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이 가장 크게 변하는 이 R을 찾을 수 있죠. 그걸 이제 R, V, 어드버서리라고 부르고요. 이랬을 때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뭐 우리가 원하는 세타를 트레이닝하느냐, 요 값에 대해서 요 디스턴스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세타를 트레이닝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어드버서리얼,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어드버서리얼 이그샘플에 대해서 그 두 개의 디스턴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트레이닝 한다고 해서 이거를 뭐 VAT 어떤 그런 방법으로 부를 수가 있고요. 알고리즘 보시면 간단해요. 뭐 이제 뭐 배치 뽑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유닛 벡터, 뭐 랜덤 벡터 뽑아서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 어드버서리얼한 어떤 더해주는 값을 구한 다음에 뭐 거기에 대한 디스턴스의 차이를 미니메이션 하는 방법으로 세타를 트레이닝 시킨다 라는 방법입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거죠.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입니다. 이거는 이제 클래시파이 아웃풋 자체가 엔트로피를 낮게 가지도록 만드는 겁니다. 뭐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언레벨 데이터를 넣어요.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겠죠. 그러면 이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그걸 미니마이제이션 시켜주는 방법으로. 그러니까 뭐 레이블이 뭔지는 상관이 없어요. 그냥 이 아웃풋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엔트로피가 낮도록 이제 로스를 정해주는 겁니다. 뭐 수도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만든 모델에 엄청 높은 뭐 컨피던스 가지는 프렉션 나올 거잖아요. 예를 들면 뭐 한 클래스에 0.9 이상 이렇게 됐다면 그거를 이제 뭐 하드 레이블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그 하드 레이블을 이용해서 또 프레딕트 모델을 만들고 그렇게 트레인된 프레딕트 모델에서 또 하드 레이블을 뽑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시키는 방법을 뭐 수도 레이블이라고 불리고 이게 약간 대표적인 엔트로피 미니메이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제네릭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는요.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블 데이터가 작을 때 이걸 메모라이즈해서 오버피팅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고요.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뭐 L2놈 같은 거나 웨이트 디케이 같은 어떤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 쓰는 거는 이제 믹스업이라는 조금 새로운 개념의 이제 레귤레이션을 사용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목 자체도 사실은 믹스 매치죠. 그래서 이제 이 믹스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데이터, I번째 데이터랑 J번째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일단 여기서는 이 레이블 데이터를 가정합니다. X랑 corresponding 레이블 Y, XI랑 corresponding 레이블 YI, XJ랑 corresponding 레이블 YJ가 있을 때 그냥 요거 두 개만 사용해서 트레이닝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니어한 그 X점 여기 있고 I번째 점 여기 있고 J번째 점 여기 있을 때 이 두 개를 리니어하게 연결한 그 선에 있는 것들까지 다 사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믹스업이에요. 그래서 람다를 뭐 이제 0에서 1 사이 람다를 뽑아요. 그리고 새로운 x는 이제 그 둘 사이에 리니어란 어떤 점, 람다에서 정해지겠죠. 그런 피처 그리고 또 레이블도 또 그대로 섞은 레이블, 즉 x tilda, y tilda까지 이용을 해서 우리가 트레이닝 시킨다는.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양이 좀 많아져서 오피팅을 막을 수 있겠죠.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좋은 점은 이제 뭐 이게 empirical risk minimization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x랑 y만 이용했을 때는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게 샤프해요. 근데 이제 믹스업을 이용했을 때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스무스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샤프한 디시전 바운더리보다는 좀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좋겠죠. 이런 거를 저희가 원한다. 그래서 이제 믹스업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믹스 매치는 이제 제너릭 레귤레이션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앞으로 좀 더 잘 설명해 드릴게요. 왜냐하면 이게 한 부분이 조금 달라요. 믹스업이랑 믹스 매치에서 어떻게 믹스업을 쓰는가가.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다시 페이퍼로 돌아와서요. 그럼 이제 믹스 매치가 어떻게 이 세 개의 컨비네이션을 합치냐?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. 일단 먼저 이 그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이제 어쨌든 세미스파일 러닝은 어떻게 언레이블 데이터를 쓰냐라는 게 키포인트예요. 그래서 언레이블 데이터가 존재한다라고 봤을 때
이거를 일단 뭐 K 어그멘테이션 시켜요. 여기서는 뭐 플립을 했네요. 뭐 플립이나 로테이션 같은 K 번의 어그멘테이션 시키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클래시파이어에 넣어서 아웃풋을 만들어요. 그래서 이 아웃풋을 에버리지를 시킨 다음에 샤프닝이라는 거예요. 샤프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에버리지를 하면 얘가 높긴 높은데 거의 비슷하죠. 딴 애들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. 소프트맥스를 취했을 때.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큰 차이가 나게 해서 컴프턴트한 아웃풋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걸 샤프닝이라고 그래요. 이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이제 소프트맥스 취할 때 이제 엑스포넨셜에 조금 더 웨이트를 줘서 더 샤프한 소프트맥스가 나오게 그냥 만드는 과정입니다. 이렇게 큰 틀로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. 뭐 뒤에 믹스업도 붙는데 그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수도 코드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. 이제 믹스매치가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X가 레이블 데이터 셋, U가 언레이블 데이터 셋이라고 가정하고 그랬을 때 레이블 데이터랑 레이블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X-랑 U-, 그러니까 이제 어그멘트 된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 어떤 알고리즘이 믹스매치예요. 믹스매치는 뭐 프레딕트 모델을 배운다는 게 아니고 이런 어그멘트 된 데이터를 생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서 이제 T랑 K랑 알파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뭐 T는 샤프닝 하이퍼 파라미터, K는 얼마나 많은 어그멘테이션을 할지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고요. 알파는 이제 믹스업의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그건 좀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스는 되게 뭐 스탠다드하게 이제 세미스파일 러닝에서 이용한 로스예요. 첫 번째 로스는 이제 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저희가 늘 하는 거죠. 크로스 엔트로피 구하는 거. 두 번째는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앞에서 봤듯이 그 컨시스턴치 로스죠. 이제 오그멘티드 된 거랑 안 된 거에 대한 컨시스턴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 두 개의 리니어 썸을 통해서 저희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클래시파이어를 트레이닝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스톡 코드는 어떻게 돼 있냐를 살펴보시면 사실 이게 다예요. 이 논문에 스톡 코드가 어떻게 돼 있냐 살펴보는 게. 하나하나 살펴볼게요.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레이블 데이터의 배치, 언레이블 데이터의 배치 이렇게 그 두 개를 넣어서 컬렉션, processed label data x-랑 u- process of the unlabeled data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. 근데 여기서 보시면 unlabeled data는 이제 guess label까지 같이 만들어줍니다. 그렇게 됐을 때는 x-도 레이블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. 왜냐하면 이건 레이블 데이터의 컬렉션이니까 u- 또한 레이블을 가지고 있어요. 물론 게스트 레이블이지만 이게 목적이고요. 자, 다시 인풋을 보시면 XB, PB 레이블 데이터에서 배치 뽑았고요. 이거는 UB, 언레이블 데이터에서 또 배치를 뽑아요. 언레이블 데이터는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피처만 뽑겠죠. 그리고 이제 샤프닝 템퍼리처 T, 어그멘테이션 개수 K, 그리고 이제 믹스아웃에서 나오는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결정하는 알파까지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줍니다.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T랑 K랑 알파가 어떤 걸 쓰면 좋다라는 것까지도 여기서 설명을 해줘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 2번에서부터 5번까지 이제 벡터 어그멘테이션을 먼저 이제 그러니까 레이블 데이터에다 넣어요. 레이블 데이터는 그냥 한 번만 넣습니다. 그리고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는 K번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요.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배치가 10개라고 가정했을 때 레이블 데이터는 10개의 X 해시 되겠고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는 20개의 U 해시 되겠죠.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2개의 어그멘테이션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어그멘테이션은 어떤 거 써도 돼요. 뭐 플립을 써도 되고 뭐 로테이션 써도 되고 뭐 스토캐스틱 한 방법을 써도 됩니다. 어그멘테이션 방법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. 여기서 그 다음에는 이제 게스 레이블 앞에서 얘기했던 이걸 만들어줍니다.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주냐 이제 앞에서 K번의 어그멘테이션을 했죠. 그 K번의 어그멘테이션 한 데이터를 우리가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P 모델에 넣습니다. 그리고 그걸 에버리지 시킨 걸 이제 QB 뭐 바라고 했을 때 앞에서 얘기했듯이 샤프닝이란 걸 이용해서 이제 QB 게스 레이블을 조금 더 샤프하고 소프트넥스가 확실하게 이제 어떤 게 높고 낮은 걸 딱 볼 수 있는 정도로 샤프닝을 시켜줍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샤프닝을 해준 QB를 우리 이제 게스 레이블로 보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준비는 다 끝나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X 햇, U 햇을 만들 수 있겠죠. X 햇은 뭐 레이블은 그대로 두고 피처만 어그멘티드 된 피처로 바꿉니다.
그리고 uhat은 이제 augmented 된 feature랑 이제 corresponding 이제 guess label 이렇게 xhat은 10개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배치가 10개일 때 uhat은 그러면 10개짜리가 두 셋이 있으니까 20개가 되겠죠. 이렇게까지 만들면 이제 어그멘티드를 만든 레이블된 데이터, 어그멘티드 된 얼레이블 데이터가 완성이 됩니다. 그럼 이제 이거를 그대로 써도 사실은 이거를 그대로 써도 이제 리턴 아웃풋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이제 목적 콜렉션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믹스업이라는 방법을 써서 이제 레귤레이션 한 번 더 줍니다. 근데 어떻게 쓰냐라고 봤을 때 일단 W라는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요. 그거는 X랑 U랑을 그냥 섞어버려요. 여기서 이제 레이블 데이터가 뭔지, 얼레이블 데이터가 뭔지를 아는데 여기서는 그냥 섞어버려서 모릅니다. 그냥 모르게 이제 큰 슈퍼셋을 만들어요. 그 다음에 X랑 이 모르는 슈퍼셋을 섞어서 최종 레이블 데이터셋을 만들고요. 또 U랑 이 모르는 데이터를 섞어서 최종 언레이블 데이터를 만듭니다. 여기서 이제 이거랑 이거랑은 다른 디스조인트 셋을 쓰긴 하는데 어쨌든 UI랑 UI 플러스 이제 X 햇은 이제 레이블 데이터 X에 있는 데이터랑 언레이블 데이터 US에 있는 데이터가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섞여 있는 데이터를 믹스업을 해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냅니다. 그리고 이제 요 만들어낸 X 햇, 어떻게 읽어야 되죠? 이거 X 대시 U 대시를 이용해서 앞에 로스터 펑션을 이용해서 최종 프레딕트 모델 세타를 트레이닝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믹스 매치는 뭐 이제 데이터 넣어서 데이터가 나오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뭐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거를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하는 건데 뭐 이제 스토캐스틱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먼저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레이블 데이터랑 언레이블 데이터에 둘 다 적용을 합니다. 레이블 데이터, 언레이블 데이터. 그 다음에는 이제 게스 레이블을 만드는 경우죠. 뭐 이제 어그멘트 데이터를 P 모델에 K번 넣고 왜냐면 K번 어그멘테이션 했으니까 그게 대한 에버리지 값을 Q바 그 다음에 샤프닝을 해서 조금 더 샤프한 게스 레이블을 만드는 거죠. 앞에서 말했듯이 이 T에 따라서 이 샤프닝을 얼마나 하는지가 좀 달라져요. 소프트맥스 한 다음에 T를 넣는 거기 때문에 T가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샤프해지죠. 예를 들면 T가 무한대라고 가정해보죠. T가 0이라고 가정해보면 하나라도, 그러니까 0.01이라도 더 큰 PI 값이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죠. 그런 식. 그리고 뭐 T가 무한대로 가정하면 뭐 다 1이니까 완전 에버리지가 되는 식이죠. 그래서 T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샤프해진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믹스업을 적용하는 건데요. 여기서 이제 이 알파의 값에 따라서 이 람다의 어떤 분포가 정해져요. 그러니까 뭐 이 알파를 어떻게 정하면 이 람다가 완전 0이랑 이 1 쪽에 이제 집중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베타 디스트리뷰션 아웃풋은 0과 1 사이에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 믹스업을 사용할 때 하나를 더 넣어요. 요 람다 햇은 람다 1 람다의 맥시멈 값이다.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믹스업을 섞을 때 조금 더 왼쪽 샘플에 가까운 이제 새로운 샘플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. 이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믹스업을 쓸 때 보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레이블 데이터를 왼쪽에 넣고 그리고 섞었던 걸 오른쪽에 넣죠. 그랬을 때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그래도 우리가 진짜 레이블 데이터라고 알고 있는 쪽에 더 치우치게 그리고 언레이블 데이터라고 아는 거에 좀 더 치우치게 만들어주면서 어떤 이 트레이닝에 대한 스테빌리티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사용해서 요 값을 하나 더 넣어줘요. 요 맥스. 사실은 요것도 어떤 하나의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믹스업을 뭐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니라 조금 더 스테이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조금 더 왼쪽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셋에 가까운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시킨다고 볼 수 있죠. 뭐 앞에서 말씀드린 마지막 로스는 결국 만들어준 다음에는 우리가 늘 세미 슈퍼바이저 러닝에서 썼던 로스들을 씁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뭐 템퍼레처, 셰프닝 템퍼레처 같은 경우는 뭐 0.5 정도를 써도 괜찮다고 해요. 이 논문에서는. 그리고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개수는 뭐 저는 좀 놀랐는데 뭐 2개 정도밖에 안 쓴다고 하네요. 저는 한 10개 정도 쓸 줄 알았는데 2개 정도만 써도 충분하다고 하고 이제 슈퍼바이저 로스에 훨씬 더 이제 많은 웨이트를 주고요. 여기서 이제 아마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겠죠.
그리고 뭐 믹서 파라미터는 뭐 0.75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. 결과를 살펴보면 결과가 되게 조금 놀라운데요. 이제 X축은 이제 얼마나 많은 레이블 데이터를 썼는가에 대한 레이블 데이터 개수고요. Y축은 이제 시파10에 대한 테스트 에러인데요. 뭐 레이블 알다시피 5만 개의 레이블 데이터를 다 썼을 때 슈퍼바이저 러닝이 한 4% 정도 나와요. 근데 이제 그냥 250개 레이블만 썼지만 믹스업 같은 경우에는 뭐 11% 정도의 에러. 굉장히 가깝죠. 슈퍼바이저 로스랑. 그리고 이제 그 다음 VAT가 이제 그 다음으로 좋은 건데 이건 36%예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에러를 줄이고 있죠. 지금 믹스 매치가. 그런 식으로 이제 믹스 매치의 어떤 스페리어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요. 그 다음에는 이제 SVHN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거는 뭐 보시면 뭐 민티처나 뭐 VAT 자체도 250개만 있어도 되게 잘해요. 뭐 500개만 있으면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내죠. 슈퍼바이저 러닝이랑도. 그래도 믹스 매치가 250개에서는 엄청 잘하고 있죠. 그리고 뭐 이제 앞에서 이 점선 같은 경우는 7만 개 이상의 레이블 데이터를 써서 만든 슈퍼바이저 모델이 2.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믹스 매치를 사용하면 250개만 써도 거의 비슷한 3.78의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이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도 우리 믹스업 같은 거는 쓸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레귤러이제이션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렇게 다 썼을 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페어한 컴패리전인데 그런 컴패리전은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C10에 대해서도 조금 더 큰 모델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와일드 레지넷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는 레지넷 썼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모델이죠. 그런 경우에는 레이블 데이터를 조금 더 많이 쓰니까 그래도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레이블 데이터 뭐 250개 써서는 안 되는데 그냥 모델이 워낙 크기 때문에 레이블을 어느 정도 늘려주니까 그래도 샘스펠 러닝 자체가 되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.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그냥 SVHN, 우리가 아는 7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 SVHN을 썼을 때랑 SVHN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언레이블 데이터를 줬을 때 얼마나 퍼포먼스가 더 증가하냐라는 얘기예요. 이거는 뭐 같은 레이블드 데이터 개수를 썼을 때 언레이블 데이터가 더 많을수록 퍼포먼스가 더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게 레이블 데이터 개수에 상관없이 언레이블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이 세미 슈퍼바이저 러닝 프레임워크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. 뭐 이제 STL10에 대해서는 스테레오 알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는 정도. 사실은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좀 재밌어요. 그러면 이제 믹스 매치는 뭐 여러 가지를 섞었는데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이 있냐라는 걸 이제 공부한 게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첫 번째 줄은 이제 시파10에 대해서 250개 넣었을 때 4,000개 넣었을 때 이게 스파텐이 맞죠? 네, 스파텐에 대해서 퍼포먼스고요. 그리고 뭐 어그멘테이션 안 했을 때 이거는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어그멘테이션 안 하고 에버리징 안 했을 때는 퍼포먼스 확 줄어들었죠. 그 말은 이제 뭐 이제 당연히 언레이블 데이터의 어그멘테이션이 중요하다. 그리고 뭐 샤프닝 안 했을 때 훨씬 더 크게 줄어들었죠. 그래서 이 샤프닝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다라는 게 보여주고 있고요. 이제 믹스업 안 했을 때 제일 퍼포먼스가 이제 크게 감소했죠. 그렇게 봤을 때 뭐 순서로 보면 그럼 믹서, 그 다음에 샤프닝, 그 다음에 에버리지 정도의 중요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보시면 믹스업을 레이블 데이터에만 했을 때는 큰 영향이 없어요. 근데 언레이블 데이터만 해도 거의 비슷하죠. 믹스 매치에.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에만 믹스업을 넣어도 거의 비슷한데 이제 레이블 데이터, 언레이블 데이터 따로따로 섞는 거 조금 더 좋아졌는데 그래도 원래 믹스 매치보다는 안 좋죠.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원래는 믹스업을 어떻게 쓰냐면 레이블 데이터, 언레이블 데이터 따로따로 써요. 사실은 이게 마지막 줄에서 바로 앞에 있는 줄 이게 믹스업을 어떻게 그러니까 쓰는 방법인데 기존의 방법인데 얘들은 그 두 개를 W라는 어떤 섞어놓은 셋을 만들어서 썼죠.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서 썼죠. 그랬을 때 퍼포먼스가 더 좋다라는 게 어떤 얘들이 하나 더 주장하는 믹스업 자체도 좀 더 발전시켰다.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
알파입니다. 결국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보시면 믹스업 자체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샤프닝도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K값도 중요하다. 제가 보다는 K값이 가장 안 중요해서 K를 뭐 2개 정도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. 뭐 사실은 K를 뭐 10개 썼을 때 이런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. 네, 저자가 이제 바로 기타 코드도 공개해서 뭐 사실은 이제 되게 아이디어 간단하잖아요. 그래도 이제 한 번씩 다들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파라미터도 약간 바꿔 보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K가 뭐 클 때 어떤 식으로, K가 작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다른 건 레퍼런스고요.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